안녕하세요. 진짜 안보 방송 4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11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인데 네, 딱 100년째 되는 날이네요. 그렇죠. 원래 그래가지고 오늘을 이제 공휴일로 하느냐 마느냐도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예, 공휴일이 됐으면 아마 이 방송도 쉬었겠죠. 네, 그래서 최원 씨가 굉장히 좀 아쉬운 표정으로 방송에 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또 집에서 이제 기념하려고 그런 거죠. 네네.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그 나라 안팎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또 최근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렵게 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만큼 좋은 소식을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11일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거의 북미 간의 그런 이견이라던가 아니면 비핵화 협상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 사실상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그 이후에 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 4자 정상회담 이런 어떤 좀 일련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 상반기 내로 좀 이렇게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좀 어그러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보다는 지금 워싱턴으로 가서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본다면 참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네요. 네. 보통 지금 이제 하노이 회담이 노딜이 된 것도 미국이 이제 북한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펼치면서 이제 노딜이 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제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냐라는 이제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을 했어요. 네. 대북 제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이렇게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이 좀 전과 달라진 걸까요?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CVID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미국의 한 상원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는 좀 약간의 여지가 있다. 리럴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뭔가 폼페이오 또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제재에 관련된 입장이 좀 유연해진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루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온 만큼 네. 국내 언론에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논의에 강조합니다만 그 미국 고위 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네. 사실 제가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미국이 그 정의한 방식으로 비핵화에 동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고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그리고 검증된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사실상 좀 일관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전에 비해서 입장이 좀 유연해졌다.
혹은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하루에 앞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뭔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좀 유연한 입장에 좀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라든지 폼페오나 볼턴의 한마디 한마디에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언론 보도는 오히려 좀 이렇게 혼선만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제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게 뭐 한두 번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또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낙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일단 폼페이오 발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날 이 청문회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주된 그 요지는 제재 이행 체제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와 비슷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많은 언론들이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에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제재들은 그래도 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폼페이오가 그 4월 10일 날 출석해서 이제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한 내용 중에 요 내용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의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폼페이오한테 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당신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 북한하고 합의를 한 게 있냐? 네. 예? 예. 폼페이오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하기도 뭐하고 노라고 답하기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말이죠? 예, 합의를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문제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자기들이 제시하는 비핵화 정의 또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갈 때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이른바 뭐 포괄적인 합의가 됐던 빅딜이 됐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쓴 표현인 비핵화 플러스 슈퍼 알파가 됐던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의 정의 즉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또한 탄도미사일까지 완전히 폐기한다라고 하는 비핵화의 정의에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취해 나갈 때 제재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체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도 좀 웃기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럼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북한하고 합의된 게 있냐? 그건 없거든요. 아니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는데 정의에 대해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그걸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여론을 호도하고 스스로 좀 스텝이 꼬인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뭐 사실상 합의된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립적 민족 경제에 토대하여 자력 갱생을 통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핵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서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노이 노딜 이후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그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도 지금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시간이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북한이 손들고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네. 네. 그 제재로 우리를 굴복할 것이라고 이제 혈안이 되어서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제재에 굴복할 생각 추호도 없다.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발언 속에서 자력갱생이란 단어만 이제 26회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이 뭐 나름대로 이제 자원 부국이고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한 20% 남짓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80%가 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역 의존도가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자력갱생으로는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짐했던 경제 발전, 인민 생활과 경제 발전을 위해선 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해야 그래야 이제 북한도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강조한 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자원과 우리 내부의 인력과 우리 내부의 기술, 우리 내부의 노하우,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버티겠다. 네. 네. 버티겠다. 우리가 뭐 북한이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우리가 버틸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은 제재를 지렛대로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 신경전이 또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눈에 강조를 합니다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신호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영유아 또 이제 임산부 노인 이런 어떤 이른바 취약계층들의 어떤 식량 사정 또 영양 상태 특히 이제 그 보건 의료상의 문제 이런 쪽의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 그 국제 기구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네. 네. 또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게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막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도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올해는 더 마이너스 성장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 인민 생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제재의 목적이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인민들을 고통에 빠지는 게 제재의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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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좀만 더 북한의 목을 조르면 이제 북한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이제 살려달라고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국내 이른바 이제 좀 큰 언론들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조들을 많이 보이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런 정책 결정 또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그 책임이 없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북한 정권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뇌시킨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7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당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서 자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이 가중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런 어떤 이제 미국의 요구 상황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만 늘릴 뿐이다. 네. 라는 점을 좀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들어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기점 전후로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인권단체 모임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뭐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문제, 물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대북 제재가 북한 인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인권 침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84년도 유엔에선 발전에 관한 권리도 중요한 인권이라고 채택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이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는 나라에게 그 발전권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특정 무기, 특정한 인사, 특정한 어떤 정책을 겨냥한 그 제재 같은 경우엔 뭐 그것의 어떤 정당성,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토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전체 인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분명히 인권 탄압, 이 자체도 인권 탄압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북한 주민들하고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제재를 강화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게 과연 친인권적인 발상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뭐 미국이랑 북한이 비핵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비핵화의 최종 목표 또 뭐 북한 인권 상황,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 보도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나 로드맵이 일치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모멘텀과 톱다운 방식,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좀 뭐 최종 단계나 로드맵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은 심히 좀 걱정을 자아내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말하는 그 엔드 스테이트, 최종 단계 혹은 최종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도 좀 솔직히 좀 짜증이 나는데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다 폐기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로드맵의 핵심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한테 넘겨라 라는 이런 어떤 방식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또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 지금 이 방송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어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또 일련의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지금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어떤 좀 이렇게 과감한 조치 또 과감한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미 설득 뭐 때로는 좀 이견을 불사하면서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한미 공조에 별 문제가 없어. 그런 그 점을 과시하기 위한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네요. 네. 저도 좀 궁금했던 점이 이제 북한이랑 미국 사이를 잘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입장 정리를 해서 뭐 저희의 입장도 잘 이제 첨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방미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북한이랑은 공식적으로 뭐 대화를 했다거나 입장 확인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게 한쪽만 대화를 하고 그 한쪽이랑 또 이제 그 한쪽의 입장을 또 재확인하러 가는 게 좀 실효가 있는 회담이 될지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정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동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뭐다? 우리가 정의하는 비핵화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이런 거다. 라는 걸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놓고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한미 공동의 안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북한하고 담판을 또 하는 이런 어떤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드러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 좀 따라가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좀 한국이 미국의 범위에 갇히게 되면 한국의 설득이 사실상 없어지게 돼요. 네. 네, 한국의 설득이 없어지고 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비행기 문재인 대통령 비행기 안에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좀 일종의 시간 싸움 아니냐. 미국은 이제 제재의 힘을 믿고 북한의 목을 계속 조르는 상황이고 북한은 이른바 자력갱생을 통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트위터로 둘 다 트로 시작해서 트위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당혹스럽네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당혹스럽네요. 제가 아무튼 네네. 그 트위터에 비디오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2020년 미국 대선 캠페인을 알리는 그 비디오예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폐쇄 이런 내용을 담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그 트위터에 담겨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비디오물에 대선 캠페인을 알리는. 그건 그만큼 트럼프가 내가 김정은을 만나는 건 사실 대단한 업적이야. 홍보하고 싶은 네. 거죠. 그리고 이 비핵화라고 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완성하려면 내가 재선에 성공해야 돼. 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좀 미국 유권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좀 그런 징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 이 영상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에게 대북 협상은 일종의 대선용인 거예요. 예, 선거용인 겁니다. 네. 예, 예. 그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부풍인 거죠. 신부풍.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뭐 재선을 노리는 거야. 뭐 우리가 탓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이런 네.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도 그걸 잘 알고 있겠죠. 이미 또 하노이 회담 전후에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당신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우리하고 협상할 생각하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제 내세운 셈이 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좀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더욱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겠죠. 네, 트럼프 대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또 대선 공약들 중에 주한미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한 공약들이 좀 있잖아요. 지난 5일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서 이제 바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을 할까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0% 이상.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참 거시기한데 지금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눌 시간 한 2시간 안팎이 될 거예요. 네. 예? 예. 그 각자 이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이제 오찬 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다 해서 한 2시간 남짓이에요. 통역을 우리가 감안하면 1시간 정도밖에 실질적인 대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또 이제 인사하고 덕담하고 그쵸. 식사하면서 그 딱딱한 얘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식사하고 또 이제 또 영부인들도 계시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면 실제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이거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너무 서두른 건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건지 이건 뭐 정확히 또 뭐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니까 그걸 뭐 일부 이해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굉장히 그 본인이 최우선 순위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이렇게밖에 시간이 배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마도 트럼프는 지금 하노이 노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뭐 이렇게 대북 제재나 또 이제 그 북한과의 협상 방식 또 특히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할 텐데 트럼프한테는 그게 문 대통령이 자기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꺼낼 수 있는 게 그래 그 얘기는 잘 들었고 그러면 좀 당장 또 이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네. 얼마나 올려줄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딜을 하는 불쑥 또 이렇게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트럼프한테는 이게 더 관심사일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또 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얼마 전에 이제 비준된 것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또 다음번에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뭐 한미 간에 가서명한 그 비준 동의안을 그대로 사실상 통과시켜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미국은 더더욱 더 한국을 호구로 여기게 되겠죠. 네. 예. 이게 미국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뭐 청문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밟아 나갔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돈을 올리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최근에 미국이 엉뚱한 데 막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도 되고 있고 주일미군 지원에 한국이 좀 방위 분담금을 전용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걸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걸 시정해야 될 국회가 뭐 아무런 사실상 제대로 역할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제 올해 또 내년도 방위분담금 협상이 놓고 그 협상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올해도 이렇게 미국의 요구가 또 상당히 관철되는 방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불확실한 그 이제 북한과의 협상 못지않게 확실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내년 미국 대선에서 봐봐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동맹국들의 부담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이렇게 줄이지 않았느냐. 네. 예, 이렇게 또 자랑질을 하려고 상당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겠죠. 네,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논의되고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이것만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네. 숨고르기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숨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을 잘 골라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적어도 북한의 입장이 뭐고 미국의 입장이 뭐고 또 한국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어떤 대안적인 접근이 뭐고 이런 것들이 윤곽에 드러난 만큼 일종의 좀 그러니까 한미 간에 공동의 제안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대북 제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뭐 협의체를 설치한다라든지 네. 그 협의체는 뭐 장관급이나 뭐 또 뭐 이제 양쪽의 그 안보 보좌관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뭐 실무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탑다운으로 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네. 일종의 한미 공동의 대북 제안 이걸 만들자라는 합의를 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져오는 것을 좀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 북한하고도 또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갔다 와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비공식 접촉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간의 공동의 안을 만들기로 한 만큼 이제 북한 당신들의 입장이 뭐고 하노이 회담 때 합의됐던 것은 뭐고 이 불발됐던 것은 무엇이고 이 불발된 것들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어떤 폭넓은 대화를 위해선 지금 그 한미 간에 사실상 뭐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최종 단계인 로드맵에 뭐 합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양국이 일치한다 이런 어떤 방식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면서 북한과의 어떤 추후 협상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외교적으로 훨씬 더 슬기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 정부가 좀 더 주체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북미 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참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이제 중재라는 단어는 전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고. 네, 이제, 그럼 어떤 단어를? 우리도 이제 플레이어로 뛰어야 되죠. 당사자로 네. 예, 공동의 제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당사자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북미 양자회담 구도에 한반도의 운명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맡겨서는 안 된다. 네, 그 뭐가 아니면 도 오로 나싱 방식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참여해서 협상의 당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